네,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9일 일요일 4시 한 35분 좀 전인데요. 예, 오늘 좀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달바글로벌입니다. 달바글로벌. 최근에 좀 골치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굉장히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좀 영상을 올렸었죠. 실적 발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하면서 거의 뭐 엄청나게 밀어냈죠. 그래서 요때 뭐 달콤할 뻔했던 달바글로 너 뭐하는 놈이야 이런 뭐 영상을 좀 올렸었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올렸더니 여기다가 어떤 분이 달바 그 아마 요 어제 올리신 거니까 그 후에 이 영상 올리고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달 그 분석 영상 올려달라고 누가 그 댓글을 남기셔가지고 저도 어차피 올릴 생각이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스스로 좀 정리를 해서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이건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 해야 그게 좀 정리 필요할 것 같아서 어차피 또 저런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 나오고부터 3일 만에 거의 한 30% 밀었죠. 그래서 한 거의 20% 30% 정도 밀어가지고 그냥 뭐 거의 하한거 보낸 거죠. 3일 사이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에 이거 썸네일 쓰려고 뽑아 놓은 건데 달방으로 주가 전망 거의 지금 화장품계 역적 취급받고 있죠. 금요일 날 저기 그 증권 방송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켜놓고서 이렇게 중간중간 듣고 그러는데 막 얘기하는 게 그때 가뜩이나 지금 지수가 안 좋잖아요. 막 흘러내리고 이러는데 달바글로벌 실적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흘러내리니까 다른 것도 APR 뭐 이런 것도 같이 흘러내린다 그러면서 달바글로벌이 지금 화장품계 그 하락의 원인이다 거의 뭐 원흉처럼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APR은 실제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좀 견디면서 다시 들어 올리고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 이게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아주 잘 나왔죠. 그래서 금요일날 아주 달바글로벌과 상반되게 이렇게 쭉 장대 양봉 7, 8% 뽑아주면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방송에서 얘기하죠. 역시 이 전통의 강자들 그리고 대장주들이 간다고 달바글로벌이 망쳤던 이 화장품계의 흐름을 APR하고 저기 아모레퍼시픽이 이끌어주고 있다고 거의 완전히 진짜 역적 좀 과정에서 얘기하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막 저런 거 있잖아요. 막 수군대는 거 저 보라고 저럴 줄 알았다고 뭐 설쳐대더니 막 오르더니 결국에는 뭐 실적도 안 나오고 약간 그러면서 조금 약간 그 공포 분위기 뭐 거의 망했어 막 이런 느낌으로 많이 얘기를 하면서 뭐지 그 증권방송 패널들도 매도 의견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팔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겁이 나죠. 아마 그래서 저도 여기저 보니까 이제 손절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느낌상 아마 여기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이때 물량이 8월 22일에 보유세금 풀렸었죠. 그래서 약간 치고 올라가나 해서 요쯤에서 따라 붙었다가 이제 요쯤에서 이제 물을 많이 타셨겠죠. 그러다가 실적 안 나와서 내리니까 요쯤에서 이제 마이너스 30% 넘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완전히 3분기 실적도 안 나오고 앞으로도 이제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그러다 보니까 20% 넘게 그래서 진짜 LPI 달바글로벌 화장품도 이제 죽을 때까지 안 쓴다 뭐 막 이런 욕도 보이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썸네일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 어쨌든 그렇게 된 거고 역적 취급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여기서 팔아 마라 판 분들은 뭐 된 거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적게 10% 정도 났다 하더라도 더 빠지면 피곤한 거잖아요. 지금 막 이런 데까지 내려오면은 여기가 보이잖아요. 여기 깨면 이제 완전히 추세 날아가고 그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왜 실적이 안 좋은 건가 그리고 앞으로 상승 요인 하락 요인 뭐가 있고 좀 APR하고 좀 비교해보면 좀 재밌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알아보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은 역적이 돼버린 달바글로벌 3분기 실적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는 거의 폭락 3일 만에 마이너스 30% 가뜩이나 장도 안 좋은데 화장품주 하락에 주범 취급받고 있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거죠. 비교되면서 완전히 그냥 뭐 후레자식 취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달바글로 말씀드리면서 항상 이 수급에서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게 이게 5월 22일이었나요?
5월 20일에 상장이 됐죠. 그때부터 쭉 요 수급을 보면은 여기 이제 연기금, 투신, 금투, 외국인 이쪽에서 이게 계속 들고 있거든요. 100만, 1000만, 10억, 100억, 870억, 900억 정도, 530억 정도, 외국인은 뭐 1800억. 개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산 위치가 좀 다르겠죠. 개인들은 아마 이쪽에서 많이 사서 들고 있을 테고, 예, 그건 좀 다를 텐데 어쨌건, 예, 그래서 기관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쭉 샀다면은 그들이 아무리 정말 뭐 귀신같이 그 평단을 맞춘다고 해도 진짜 잘 맞춰도 한 요쯤 16만 원. 예, 어쨌든 지금 자리는 무조건 그들의 평단 아래일 것 같다. 근데 여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막 팔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었던 연기금 투신도 던지는 중 기관도 지금 손절하는 건가 막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달바그룹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예, 그 부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영업이 왜 안 나왔나? 이제 현재 주가 상승의 문제점인 거죠. 일단 첫째로는 제일 큰 거는 단일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성이 가장 높은 게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예, 이거 뭐 달바글로벌이 떴던 이유,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이유도 그렇고, 예, 달바글로벌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이거잖아요. 미스트 세럼, 달바 미스트 세럼. 원래 이름은 달바글로벌 전에 다른 사명도 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달바 미스트 세럼이 이제 완전히 히트가 치면서 그 달바 글로벌로 이제 이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이트 트러플 미스트 세럼을 불리면서 매출의 상당 비중, 이 60-70%까지는 아마 지금 안 가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50%쯤은 가는 걸 충분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탈리아산 화이트 트러플 뭐 이런 걸 해서 이런 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승무원 미스트, 비행기 미스트로 이제 한국 승무원들이 사용한다. 그래서 한국 승무원들 피부가 촉촉하다 막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유명세를 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바이럴 후기 뭐 이런 호평, 그러다 보니까 일본, 유럽 뷰티 플랫폼에서 이제 상위 랭크 되면서 점점 이렇게 뭐 패키지 감성, 프리미엄 가격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잘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스트 세럼 단일 제품 매출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두 개에 집중된 브랜드 하다 보니까 여기 야, 그 잘 나간 건 좋은데 그거 하나 꼬꾸라지면은 이제 뭐 끝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불안감 같은 게 항상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 당연히 달바글로벌도 그걸 알기 때문에 화이트 트러플 미스트 라인이 계속 브랜드 중심 유지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럼, 크림, 바디 색조로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국가별로 맞춤형 버전을 출시한다는 등 새로운 뭐 제품을 출시한다는 등, 예, 그러니까 핵심 매출은 누가 뭐래도 화이트 트러플 미스트 세럼인데 비건 럭셔리 미스트 이런 시장 개척한 대표 제품이긴 한데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저것만 저게 굉장히 좋다. 야, 저거 획기적이다라고 하는데 야, 니네 저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제품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분기에 50억을 광고라든지 뭐 그런데 영업이익을 번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4분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화장품 쪽에 성수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 4분기에 그쪽에 맞춰가지고 다음 요번 주만 해도 이제 광군제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새 제품 맞춰서 우리도 이제 탈피를 해서 새로 가야 된다 하다 보니까 50억을 투자하니까, 예, 여기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오는 거죠. 돈은 잘 벌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죠. 돈을 썼기 때문에 준 거죠.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새로 뭐 이거 SQ 저도 요거 SQ가 뭐야 이거 좀 봤는데, 그러니까 뭐 제품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스톡 키핑 유닛 해가지고 상품 종류 세부 모델 번호, 그러니까 달바 세럼 미스트였나요? 예, 그거 말고도 이제 새로운 걸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북미라든지 일본 쪽에 오프라인 가게도 점점 늘리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데, 제품군 예시를 보니까 뭐 선케어 라인, 핸드 바디 케어, 립 메이크업, 헤어 디바이스 및 케어 뭐 이런 거를 열심히 해서 그거 홍보하고 하는데 돈을 쓰다 보니까 영업 이익이 하락이 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치를 많이 하회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국내 홈쇼핑 전용 이런 데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북미 코스트코, 울타, 그다음에 미국 드럭스토어, 노라크스토어라 그러죠. 예, 일본에 진짜
드럭스토어가 진짜 많아요. 여기서 화장품 많이 판매를 하는데 거기 이제 마츠모토 키요시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이 드럭스토어인데 그게 이제 하반기부터 많이 입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 쪽에 많이 입점을 하고 있다고 하고 뭐 아마존 라쿠텐 이런 데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대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이제 하나만 안 된다 싶어서 일단은 뭐 새 제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오프라인 매장도 열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 비용으로 돈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 이익률은 어쩔 수 없이 낮아진다는 거죠. 왜냐면 번 거에서 매출 난 거에서 써야 되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불안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매출이 잘 안 나왔던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 그리고 상승을 지금 좀 저해한다고 그럴까 부담감은 이거죠. 보호예수 물량이 아직 한 덩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8월 22일에 16.2%가 나왔어요. 8월 22일에 16.2% 요날 돌아가 봅시다. 요날입니다. 요날은 은근히 올랐었는데 8월 16.2%는 꽤 되는 거죠. 지금 달바 글로벌이 유통 비율을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60%입니다. 60%. 이게 코스피죠. 코스피 60%면은 보통 이제 코스피 평균이 60에서 70% 정도가 나와요. 유통 비율이. 그건 뭐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온 건데 아직 한 덩어리 더 남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언제 나오냐 11월 22일에 나옵니다. 11월 22일에 10%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 거는 뭐 이런 거는 요건 이제 대주주들 거니까 뭐 3년 후 뭐 이런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요때 요건 뭐 물량도 적죠. 그러니까 임원들 거인 것 같은데 뭐 이건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일단은 11월 22일에 나오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11월 22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인가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개인 아마 이거 기관 쪽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기관 물량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거 분위기 안 좋다 이거 깨고 점점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10% 던져버리면은 또 장대 음봉 나와서 뭐 깨고 그냥 저점 내려가지고 뭐 10만 원 깨고 9만 원 8만 원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왜냐면은 공모가 6만 원이거든. 6만 원. 지금도 딱 더블이에요. 지금도 더블. 고점 대비 24만 원에서 지금 반토막 넣어서 12만 원 됐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공모가 6만 원이니까 더블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던져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미래성이 없다 그러면은 뭐 장래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10% 그냥 바로 밑으로 꽂아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좀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약간 제 생각에는 주가의 상승을 좀 저해하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보면은 이거는 갑자기 좀 얘기가 바뀌는데 이거 좀 제가 좀 이거 텍스트 이걸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달바 글로벌의 좀 강점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APR 지금 APR 엄청 잘 나가잖아요. 뭐 하늘로 거의 APR 계속 꾸준히 오르고서 좀 쉬는 듯 하더니 다시 실적 잘 나와서 이제 뭐 다시 말아 올린다 막 이런 얘기하고 다들 APR 사라 막 이런 얘기들 많은데 APR의 강점은 뭘까? 도대체 APR은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 하고 찾아보면은 길게 써놨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 미용기기 복합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화장품, 코스메틱과 미용기기를 동시에 판매해서 한마디로 이 APR의 화장품을 쓰면은 특정 미용기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디큐브 AGR 디바이스 이건 것 같아요. 저도 뭐 정확히 모르는데 뭐 미용 쪽은 잘 모르는데 대략 판매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APR 그 화장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할 때 쓰는 미용기를 동시에 판매하다 보니까 그걸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APR 제품을 사용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영능 구조. 아마 이게 고객 락인이라는 것 같은데 구매 후 전용 화장품 재구매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고객 유지 객단가가 상승되고 디바이스, 스킨케어, 프리미엄 구도 아주 좋은 순환 구조가 구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APR만의 굉장히 좋은 순환 구조라는 것 같은데 야 그럼 다른 데는 안 해? 그러니까 이거를 APR이 딱 자리를 잡아 놓으니까 이제 굉장히 드문 모델이라고 해요. 화장품 미용이 동시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는 거. 이제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제 큰 데서도 야 저 좋아 보인다 싶어가지고 이제 많이 손을 대겠죠. 달바글로벌도 당연히 손을 대려고 하겠죠. 아까 보면은 여기 뭐 있었는데 이런 거 말고 뭐 헤어 디바이스 및 케어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게 아마 그런 거 아닌가. 홈뷰티 기기용 제품군 이런 것도 아마 비슷한 계열이겠죠. 뭐 좋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좀 넘어가면은 그리고 독자 공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 시노펙스가 아니라 실리콘투. 실리콘투는 영업 쪽이고 한국콜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 화장품 제품 뭐 브랜드는 다양해도 만드는 데는 결국에는 다 한국콜마 그 저기 뭐지? 그 공장에서 만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품들은 예, 거기서 다 만들어서 성분만 조금 다르게 해서 나가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판매하는 거는 실리콘투에서 다 영업 대신 띄워주고 실리콘투가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것도 그 이유였죠. 원래 다른 쪽 하다가 화장품 쪽에 손 대면서 그쪽이 대박이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APR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이 있으니까 좀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저기 한국콜마에서 야 우리 좀 바빠서 다른 거 해야 돼서 생산이 안 돼 뭐 이렇게 지연되더라도 그게 아니라 자기네 화장품 공장이 있으니까 야 안 돼 24시간 돌리자 아니면 뭐 새로 짓자 해서 그런 식으로 예 관리를 할 수 있고 마진도 더 좋겠죠 물론 예 그러다 보니까 원가 저감 수익성 향상 이 두 가지가 APR의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달바글로벌은 차별점 뭐 이렇게 좋은 점이 없나 라고 보면은 달바글로벌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죠.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온라인에서 바이럴 마케팅한 후에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매장을 열기 때문에 굉장히 매장 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 적혀 있네요. 실리콘투는 유통 대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사가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이익률 유지가 가능했던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영업이익률 죄송합니다. 말이 좀 많이 꼬이네요. 이 추이를 보면은 2023년 16%, 2024년 19%, 2025년에 약 예상 26% 정도였는데 3분기가 14에서 19%였어요. 이게 쭉 낮아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 제품의 이제 홍보라든지 예,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낮아진 건데 이게 이제 낮아지니까 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야 이게 그 좀 좋다고 그러더니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일견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매출 성장률은 연평균 50%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데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달바글로벌이 한 20에서 25, 26% 정도 예, 이렇게 나오고 예, 업계 평균 10에서 12% 대비해서는 명확히 높은 수준인데 2022년 3분기에 한해서는 이건 떨어지는 뭐 그 계절적 비수기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광고라든지 그런 데 사용했기 때문에 낮아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자체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게 이제 그 달바글로벌만의 약간 독특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APR 얘기까지 하면서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 한번 APR을 한번 봐볼까요? 좀 재밌는 것 같아서 APR도 지금이야 뭐 완전히 여기 막 우리는 요때만 보잖아요. 하늘 높이 상승하는 요때만을 기억하고 요때만을 지금 보는데 600% 상승한 상장한 이후에 빌빌대던 요때를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상승하고서 이때도 기대 엄청 받고서 상승했어요. 근데 상승하고 이제 뭐 쭉 빠졌었죠. 쭉 50% 빠졌다가 또 들어 올렸다가 요때 보면은 또 한 50% 빠졌어요. 2024년 7, 8 그때부터 이제 좀 암흑기가 있는 거죠. 암흑기가 얼마나 될까요? 1, 2, 3, 4, 5, 6, 7, 8 9개월 정도 이 바닥을 기던 하지만 여기 저점은 안 깨고 계속 이렇게 쌍바닥 3중바닥 만들면서 바닥을 기고 그 다음에 여기 한 8만원 깨고 그 후부터 쭉 오른 건데 자 이때 봅시다. APR 이때 종목 이거 리포트를 한번 그때 찾아봤어요. 2024년 7월 이때 보면은 이때 쭉 보면은 예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홈뷰티다. 목표가 APR 목표가 APR이 잠시만요. 제가 제대로 본 건가? 예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52만 원?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좀 넘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K뷰티 뉴페이스 등장 해가지고 뭐 5월쯤부터 있었죠. 그러다 7월부터 이제 막 빠지고 그러죠. 그러면서 주가는 악재를 충분히 반영했다. 그래서 성장 때부터 실적 우려가 당면하면서 주가는 급락세 보인 실적 부진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디바이스 수출 성장 둔화 다만 여기 보면은 뭐 그런 얘기 실적이 좀 안 나와서 하락할 때가 있었던 거죠. 속도보다 중요한 건 성장의 방향성. APR 뭐 이렇게 보면은
성장세는 견주했으나 신제품 출시 효과 예상보다 천천히 그러니까 계속 APR도 과거를 돌아가 보면은 비슷하다는 거죠. 신제품 출시하고 뭐 새로 투자하고 공장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던 시기가 주가가 막 하락을 하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약간 이 영상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이때 아무튼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찾아보시면은 나무랄 데 없는 성장, 아쉬운 이익, 압도적인 매출 성장세, 성장은 좋다. 근데 고정비 부담이 많다 내재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했고 뭐 여기 마진 레벨 하향 추세 벗어날 것을 바닥을 다질 것을 기대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 추천 이런 얘기들이 보면은 리포트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성장세는 좋은데 새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기다려봐라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결과적으로 달바글로벌도 저는 지금 약간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APR은 결국에는 그걸 다 이겨내고서 그 사이에 뭐 새로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바이스랑 화장품 같이 이렇게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결국에 이렇게 상승을 한 거죠. 달바글로벌도 JAPR하고 상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단일 제품의 의존도가 좀 너무 높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보호에서 그런 것도 겹쳐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그걸 벗어나려고 영업 이익을 그런 데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영업 이익률이 저만큼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더 성장을 하는데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이 추후에 이제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제 새로 준비하는 제품들이 새로운 제품군이 달바 미스 세럼을 조금씩 대체하면서 매출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이거 아니면 뭐 오프라인 매장 판매 형식이 추가적으로 고영업 이익률을 꾸준히 이끌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여기를 다시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죽을지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자가 판단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거는 달바가 분명히 새로 돈도 잘 벌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결국에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좀 수상한 부분들이 많다. 보면은 여기 어제 뱉어내긴 했는데 금요일 날은 또 거의 뭐 크게 많이 물량이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22일 아니면 여기 8월 22일 그리고 11월 22일에 나올 요 물량들을 지금 보유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 정도로 난 보고 있다.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은 뭐 4분기 그리고 내년쯤 되면은 다시 충분히 말아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쭉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아니다 난 좀 그래도 너무 불안하다 여기 지금 이게 새로운 나온 제품들이 세럼 미스트를 대처해서 미스트 세럼을 대체해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뭐 오프라인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난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러면은 20일 나오기 전에 그냥 뭐 잘라도 되는 거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장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부분에 투자를 해야지 다시 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호해수 물량이 지금 막 나온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보호해수 물량 나오는데 그냥 뭐 좋은 호재가 나와서 오르면 좋을 텐데 굳이 그 사람들을 높은 만약에 천천히 어차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뱉어내는 거 좀 받아서 밑바닥에서 좀 받고 바닥 다지고 좀 이제 좀 무르익고 나면은 매출이 조금씩 개선되면 그때 다시 천천히 올리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뭐 어차피 그냥 제 상상이니까 제 추측일 뿐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 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저의 그 어떤 통계상의 얘기인 건데요. 이런 지금 달바글로벌이 한 1.5조쯤 되잖아요. 그리고 뭐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수급도 어느 정도 들어왔고 이런 종목이 지금 고점 대비 아무런 큰 반응도 없이 지금 50%를 밀었잖아요. 50% 이상을. 근데 그 여러 종목을 한번 과거 종목을 쭉 돌아보시면 좋을 텐데 이런 그 종목들이 크게 밀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아까 APR도 마찬가지였죠. APR도 초반에 보시면은 50% 아무렇지도 않게 밉니다. 이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요때 뭐 50% 같은 밀어요. 하지만 또 갈 종목들은 이런 데서 바닥 다지고 쌍바닥 이쁘게 다지고 결국에는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이건 다시 올라온 경우인데 안 올라오는 경우도 그냥 이거는 그냥 그 확률 차원에서 들어주세요. 그냥 말도 안 되는 확률이다. 뭐 그 정도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런 반등도 없이 이렇게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50% 이상 나오면은 빠졌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밑에서부터는 그래도 한 몇십 프로 한 3, 40%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그 정도로 그냥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큰 부담 없는 좀 부담이 슬슬 되는 물량이긴 한데 이런데 깨고 이런 데까지 온다면은 아마 조금 더 바꾸서 그걸 지켜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들이 달바글로벌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익률 일본에서의 그 일본하고 특히 이제 뭐 러시아라든지 미국 쪽에서 미국의 코스트코라든지 그쪽에 대해서 이제 4분기부터 잡힌다고 하잖아요. 그쪽이 제대로 잡히고 이제 4분기까지 만약에 그 내년 4분기까지 영업이 안 좋게 나왔다. 뭐 컨설을 굉장히 크게 하향했다. 그러면은 진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꾸준히 추적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그때까지는 뭐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조금 더 최소한 요런 데까지는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보고서 좀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영상이 계속 길어져서 너무 죄송한데 이 잡는 자리, 매수 자리랑 그다음 비중 같은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너무 크게 들어가 버리면은 지금 거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 요런데 아니면 요런데 자리에서 적당히 비중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이런 내용 따라서 뭐 납득이 가셨다면은 뭐 좀 더 요런 데서 마지막 내려오면 한 번 더 추매해보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나 몰라 이건 자르고 똥 밟았다 그러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니까 비중 조절도 참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서 좀 지금 약간 역적 취급하는 것도 너무 좀 불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달바글로벌 주가 전망 거의 화장품계 역적 취급 여기서 팔아 마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